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요즘 깡통 전세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죠. 집주인들이 무분별하게 갭 투자라는 걸 하면서 전세 끼고 싼 값에 아파트 같은 것들을 사 모으다가 결국 집값이 떨어지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전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상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하신 건물주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또는 일정이 꼬여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가 짝이 없죠.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강제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더 거주를 하거나 조금 더 장사를 해서 손해를 만회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낙찰자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빨리 장소를 비워달라 하는 경우에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사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금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몇 달만 이곳을 월세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월세를 옛날 주인한테보다 조금 더 올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 집을 아예 내가 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수험생이 있어서 장소를 옮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이곳을 살 테니까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약서를 체결한 순간 여러분들은 강제 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왜 걱정을 하냐, 그게 무슨 비법이냐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새로운 낙찰자와 여러분이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만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낙찰자는, 즉 새로운 주인은 여러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집행관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를 내미십시오. 그 계약서를 본 순간 집행관은 순순히 물러나실 겁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어떤 법이냐고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제4항,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 인도 명령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다투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일단 이런 계약서를 새로운 주인과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이 여러분을 쫓아내려면 여러분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명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1년 또는 그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또는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집행관들이 법무연수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연찬회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집행의 어려움을 나누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인데, 그때마다 집행관들이 바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런 겁니다. 즉 경매 이후에 대금이 납부된 이후에, 또는 인도 명령이 결정된 이후에, 또는 강제 집행 예고를 한 후에 이런 계약서가 체결되면 그때는 집행을 하지 말자.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게 된다. 이런 기준을 집행관들이 세워서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록 집이 또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낙찰자로부터 나가라는 독촉을 받더라도 그 낙찰자와 싸우지 마시고 그 낙찰자를 잘 설득해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배째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당장 쫓아내지 못하고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물론 낙찰자도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월세 계약, 매매 계약 좋은데 특약을 하나 넣자. 즉
잔금을 다 납부하지 못하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 그냥 들어줘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요구를 넣더라도 여러분들을 역시나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의 활용이고 또는 법의 악용이 되죠.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요. 이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주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 전세를 당하신 분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사정이 아주 딱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법의 맹점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 머무는 기간을 1년 또는 약간 그 이상 연장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당장 길거리로 나앉으면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기보다는 새로운 낙찰자에게 연락 오기만 기다리시고 그 낙찰자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